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15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 파워하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설해 보자. 뭘 버리고요, 뭘 버릴지 한번 이제 뭘 볼지 다 버리면 안 되잖아. 다 버리면 0점이잖아. 과락 나오잖아. 자, 어쨌든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제가 한번 이제 결정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바로 갑시다. 81번 애자사용 공사에 의한 저하 복내 배선을 할 때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몇 cm 이상인가? 오, 81번은 옥내의 애자 공사가 되겠습니다. 옥내의 애자 공사.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 첫 번째가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시설이 불가능합니다. 이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의 약호가 뭐냐면 DV 전선이라고도 하니까 시험에서는 이렇게도 물어봤으니까 기억하자. 자, 두 번째가 어떤 식이든 전선을 조영제를 따라 시설하면, 조영제를 따라 시설하지 않는 건 이제 하지 마세요. 조영제를 따라 시설 시 얼마 이하마다 지지한다? 2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예. 세 번째가 전선과 전선,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와의 이격거리입니다.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건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전압이 있고, 자, 기본적으로 전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선과 전선의 상호 간격, 그 다음에 전선과 뭐가 된다? 조영제의 이격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노브해자라는 게 이렇게 이제 가선돼 있을 때, 그렇죠? 이게 이제 특정 벽면이다 이거지. 선이 이렇게 가선될 거 아니에요. 여기 먹었지만, 자, 여기에 이제 400V 하면 6cm. 자, 일단 말씀드릴게. 자, 전압이 이제 400V 이하가 되면 전선과 전선은 몇 cm? 6cm. 전선과 조영제는 뭐가 된다? 2.5cm가 됩니다. 바로 전선과 전선 상호 간격을 얘기하고요. 전선과 조영제는 바로 요 면, 요게 이제 2.5죠. 말이 2.5지 선을 눌러갖고 거기에다 붙이지만 마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400V를 초과하고 어디까지다? 저압입니다. 저압. 요게 이하 이제 미만 이상이었는데 이하 초과로 개정됐어요. 기본 6에다가 얼마가 된다? 전선과 조영제는 4.5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건조한 장소라고 나오면요, 8이 돼요. 8이 아니라 이제 2.5죠. 맛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압이 되는 순간, 기본적으로 몇 cm? 요게 8cm인데, 전선과 조영제 5cm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갑시다. 그래서 표를 한번 완성해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애자공사에 의한 저하 복내 배선을 할 때 전선 상호 간 간격이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전선과 전선의 상호 간격이고요. 저압이니까 400V에서 여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어쨌든 전선과 전선 상호 간격은요, 6cm로 고정적입니다. 그래서 82번의 정답은 몇 번이지? 몇 번이야? 3번.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 다음 82번 보자 이거죠. 82번. 지중관로에 대한 정의로 옳은 거예요. 뭐가 된다? 지중관로죠. 예전에도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 지중관로에서는 이게 뭐 아닌 걸로 물어봐요. 지뢰 꼭 기억하자. 지뢰. 지중 레일을 제외합니다.
이게 겨냥해서 물어본 문제가 있었는데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건 지금 이 후자입니다. 반드시 지중관로는요, 수관이랑 가스관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누구는 안 되냐면 매설지선 안 돼. 수관이랑 가스관이 같이 있어야 되고요. 말이 매설지선이라는 말이 있으면 안 돼. 자, 그러면 갑시다. 자, 82번은 용어에 관련된 얘기예요. 1번 맨 끝에 매설지선 있잖아. 안 된다고. 2번 수관 가스관 없잖아. 안 돼. 3번 수관 가스관 있는데 매설지선 있잖아. 안 돼. 4번 맞아. 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십시오. 뭐 이런 거는 실기에 나온다면 제가 이렇게 안 하죠. 자, 83번. 관등회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용어에 관련된 얘기인데, 관등회로인데요.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인데, 그냥 방전등용 안전기 정도 하나만, 요 얘기가 나오면 그냥 관등회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방전등은 대표적으로 형광등이죠. 형광등은 뭘 필요로 하죠? 안전기를 필요로 해요. 이 안전기로부터 형광등에 이르는 그 회로를 관등회로라고 하는 건데요. 참고적으로 공사기사나 공사산업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얘가 실기시험에서도 물어보기 때문에 다 기억해주는 편이 좋고요.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는 안 나오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83번은 3번이에요. 그래서 82번과 83번이 용어와 관련된 얘기고요. 84번 34만 5천 볼트 송전선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어디? 이제 산지에 시설할 때 지표상 높이네요. 가공전선에 뭐가 되냐면 지표상 높이가 되겠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꼭 외우셔야 될 부분이 되겠다. 80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가자. 84번.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되겠다. 예. 자, 첫 번째가 조건이 있고요. 예. 자, 저고압 가공전선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가공전선? 특고압 시가지 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가 되겠다. 자, 조건은 우리 이제 도철행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도로를 횡단. 두 번째가 누구를 횡단하지? 철도를 횡단한다. 근데 요 놈은 항상 대지면이 그 횡단면이 아니라 어디가 된다? 레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 횡단보도교 위인데 저는 그냥 편의상 횡단. 그 다음에 기타가 되죠. 위 사망을 제외한 모든 경우다. 자, 어떤 식이든요.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전압과 관련 없이 그냥 무조건 얼마다? 6m다 이런 얘기예요. 자, 철도를 횡단해도요. 전압과 관련이 없어요. 그냥 뭐가 된다? 6.5m가 되겠습니다. 자, 횡단보도교 횡단인데 저고압의 경우 기본적으로 3.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 데에 이들이 전선의 종류가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인 경우에 한해서 3m까지 그 높이가 감해지더라 하는 거 아니고요. 자, 저고압일 경우 기타죠. 지표상 얼마가 되냐면 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주고요. 예, 대상이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하나면서 전선이 뭐가 된다?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 요딴 얘기가 들어가면 얼마가 된다? 4m가 되겠습니다. 예. 자, 특고압 시가지 외에서는 대상의 전압이 35kV 이하가 되면 얼마가 된다? 5m 이상이고요. 대상의 전압이 160kV 이하다. 요딴 얘기가 들어오면 조건이 없으면 6이고요. 산지라는 조건이 들어갔을 때는 5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개정 전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조건이 없어졌어요. 평지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60kV를 어떻게 한다?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산지면 5고요. 조건 없으면 6이다 이거죠. 단수 잡아서 접근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죠. 자, 특고압 시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최소 높이는 10m 이상이 됩니다. 다만 전선이 누구일 때만, 절연 전선일 때만이란 얘기지. 얼마? 8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kV 초과하죠. 초과한다 이런 얘기지. 이제 8의 예시는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돼. 기본 10에다가 단수 곱하기 0.12m 주시면 되겠다. 단수에 단수. 단추라고 쓴 것 같아. 단추는 이제 옷을 잠그는 거죠. 네. 자, 자, 뼈다구를 완성합시다. 자, 그래서 문제를 이제 제가 이제 뼈다구를 완성하면서 봤어요. 문제 읽어보니까 우리가 3, 4, 5죠. 도로횡단, 철도횡단, 횡단보도기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기타네. 시가지다, 시가지 외다라는 언급이 없죠. 그러면 시가지 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34만 5천 볼트니까 뭐가 된다? 160kV를 초과하는 어디 기준에 해당한다? 맨 마지막 기준. 즉, 어디 기준이냐면 바로 이 기준이죠. 문제에서는 산지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요. 5로 출발해야죠. 자, 기본 5에다가 단수를 몰라. 단수 계산해야지. 우리 단수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기준을 초과하는 전압을요. 기준으로 빼주는 거죠. 기준이 160이잖아. 10을 나눠주면 얼마가 된다? 18.5단이 나온대요. 단수는 무조건 뭘 해야지? 절상해줘야겠네. 19단. 그래서 19 곱하기 0.12를 때리는 순간 뭐가 된다? 7.28m가 나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84번은 정답이 몇 번이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5번.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정한 15kV 이상 25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그 지지물 완금류, 지주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인가? 자, 이 문제는요,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다라고 볼게요. 원래 정확한 테마는 지금 문제에서 언급한 가공전선과 지지물 또는 이제 완금 또는 지주, 지선 등과의 이격거리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좀 제가 특이 조건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갑시다. 85번이죠. 자, 요 테마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가공전선과 뭐의 이격거리다?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다라는 얘기죠.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도 돼요. 뭔 얘기냐? 자, 우리 배전선로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선을 가공으로 띄우려면 지지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야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다 완금이라는 걸 부착하고요. 여기에다 애자를 이렇게 장치한 다음에 전선을 이렇게 가선하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바로 여기서 여기 또는 여기서 여기 이들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자,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전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격거리다라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이격거리를 메달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센치로 잡아주셔도 돼. 네. 첫 번째가 전압인데 기준이 어디냐면 15kV 미만이 됩니다. 전압 부분부터 제가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25kV 미만, 그 다음에 35kV 미만이 되고요. 50kV 미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60kV 미만이 되고요. 라스트 70kV 미만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이격거리는 그대로 이 15를 기억하면서 이격거리는 0.15m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5cm씩만 가산해주면 돼요. 자, 그럼 0.2m, 0.25m, 그 다음에 0.3m, 0.35m, 0.4m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예요? 15kV 이상 25kV 미만이니까 두 번째 조건의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몇 cm가 된다? 20cm죠.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인데요. 이 문제는 세 가지 형태로 문제화가 돼요. 첫 번째 조건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두 번째 조건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와. 22,900V 22,900V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인가? 20cm입니다. 저 테마를 기억하셔도 좋을 정도로 이 테마는 저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나는 좀 다른 과목에서보다 좀 기술 기준에서 점수를 따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표로 다 정리하시고요. 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렇게 하시고 넘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86번이 됩니다. 고압 케이블로서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콘크리트체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라퍼에 넣지 않고 부설할 수 있는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지워볼게요.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죠. 자, 86번이죠. 자,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다. 네. 자, 첫 번째가 무슨 매설식? 직접 매설식. 그 다음에 무슨 식이지? 관로식. 세 번째가 무슨 식? 암거식이 되겠습니다. 예. 자, 직접 매설식은요, 이 종류 자체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되니까 종류를 꼭 기억하시고요. 직접 매설식은 내가 매설코자 하는 그러한 장소에, 케이블이 매설되는 장소에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있대요. 이러한 곳의 최소 매설 깊이는 얼마가 된다? 1m 이상을 매설해 주고요. 이를 제외한 기타의 장소다라고 주어지면 얼마가 된다? 0.6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반영이 되면서요, 개정이 됐고요. 원래는 여기가 1.2고 얘는 기타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줬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렇게 재표현이 된 거고요. 관로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얼마? 1m 이상을 매설해 줍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놈이 새로 껴들어왔죠. 어떤 차량이나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없대요. 이때는 얼마가 된다? 0.6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봐요. 이 직접 매설식은 매설을 할 때 그냥 매설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땅을, 구덩이를 이렇게 판 다음에 콘크리트 트라프라는 걸 설치를 해주고요. 전선이 이 내부에 포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덩이를 다시 메꿔야죠. 이 트러플을 생략하고요. 바로 부설할 수 있대요. 그래서 트러플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트러플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뭐가 된다?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 됩니다.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CD 케이블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 그럼 갑시다. 고압 지중 케이블로서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자, 직접 매설식이네요. 견고한 콘크리트 트러프에 넣지 않고 바로 부설할 수 있대. 뭐예요? 트러프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봤네. 무슨 케이블? 콤바인 덕트 케이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지? 4번. 자, 그 다음 87번 봅시다. 전기 울타리에 관련된 사항들이네요. 여기다 해볼까? 예, 지우지 말고. 자, 요것도 세 가지 사항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자, 전기 울타리죠. 이거는 이제 그 가축이 탈출하거나 내지 이제 농작물을 지키거나 이제 우리 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 이제 사파리 같은데 맹수들이 이제 탈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전기 울타리인데 사용 전압이 몇 볼트? 250볼트 이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가 전선의 이제 최소 굵기를 물어보는데 2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 같은 게 이제 얘는 인장 강도도 물어봐요. 이 2mm가 1.38kN 이상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십시오. 뭐 이거 제가 몇 번 그래도 한 두 번인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목과의 이격 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0.3m 이상이 됩니다. 맨날 틀린 걸로 20cm나 이제 간혹가다 50도 나오는데 주로 틀린 걸로 20이 나와요. 자, 갑시다. 전기 울타리에 대한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뭐야 이거? 전원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 전압은 우리가 600이 어딨어요? 250V 이하여야죠. 이미 여기서 몇 번이다?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해야지. 잘못하면 대지지. 자, 전선은 2mm 이상의 경동선을 쓴다. 맞는 얘기예요. 다음에 마지막 수목과 이격거리 30cm 0.3m 맞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88번. 전선의 접속법을 열거한 것 중 틀린 거죠. 전선의 접속 시 유의사항이 되겠고요. 자, 다 지워보자. 전선의 접속 시 유의사항. 이게 내용이 많은데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지금 이 문제가 답이 되는 것처럼. 자, 88번이죠. 전선의 접속 시 뭐가 된다? 유의 사항이 됩니다. 네. 다 필요 없고요. 그 세기를 전선의 그 접속 전의 세기를 접속 후에 몇 프로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된다?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되고요. 뒷말도 기억해야 돼. 시키지 말 것인데 감소시킬 것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또는 80% 이상 뭐 한다? 유지시킬 것이죠. 여기 두 개에서 사실 전선의 접속 시 유의사항은 다 걸려요. 그래서 88번 전선의 그 접속법을 열거한 것 중에 틀린 거죠. 1번 이미 틀렸어. 전선의 세기를 30%가 아니라 뭐예요?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이죠. 그래서 88번은 이미 정답이 몇 번이다? 1번. 이런 얘기지. 나머지는 뻔한 얘기예요. 접속 부분은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 있는 것으로 피복해 주고요. 접속 부분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전선을 접속할 때는 별도의 접속 기구를 사용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뭐 납땜을 이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분필 홀더가 절연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피복을 깐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 시켜갖고 이렇게 꼰단 말이죠. 근데 전선에 이제 이 접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장이 나면 대부분의 고장은 뭐예요? 접속점증에서의 그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열어서 우리가 또 이제 뭔가를 할 때 피복을 이제 절연 테이프 여러분들 깜장 테이프 풀잖아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또 다시 감기가 어려우니까 주로 자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떻게 해요? 피복을 벗기죠. 그럼 선은 계속 짧아진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이 가선된 전선들은 대부분 여유를 많이 안 주죠. 타이트하게 가선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접속기구가 제일 좋은 거죠. 4번도 맞는 얘기예요. 알루미늄이나 내지 동도체가 같이 있는 구간에서는 이제 이종도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부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식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81번에는 정답이 1번이고요. 자, 89번. 소맥분, 전분, 기타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압 옥내배선으로 적합치 않은 거죠.
자, 89번은 뭐가 되냐면 분진의 시설 장소가 됩니다. 네, 분진의 시설 장소다. 먼지죠. 첫 번째가 분진은 두 가지 타입이 시험 문제고요. 첫 번째가 무슨 분진? 폭연성 분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무슨 분진? 가연성 분진.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폭연성 분진을 취급한다든지 제조, 그러니까 얘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폭연성 분진으로 인해서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돼갖고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의 전기 설비는 어느 공사에 준하냐 이런 얘기인데요. 분진 나오면 무조건 짝이에요. 금속관 뭐가 된다? 케이블은 깔고 들어갑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가연성 분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연성은 이번에는 이제 폭발할 우려가 아니라 불이 붙을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 수류탄 같은 거는 이제 폭발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가연성도 이제 불이 붙어서 폭발할 수 있겠지. 어쨌든 가연성 분진이 상시 이제 이 체류하는 장소나 어떤 제조 이런 것들이죠. 이런 부분의 전기 설비는 금속관 케이블인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돼요. 얘는 뭐가 추가되냐면 합성 수지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두께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주로 이 문제에서는 그 두께로 갖고 장난치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89번 소매꾼, 전분, 기타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옥내배선으로 적합치 않은 거죠. 그러면 뭐야? 금속관이랑 그 다음에 케이블이랑 합성수지관만 제끼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변태 하나 있죠? 4번에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가 있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두 개이기 때문에 가능 공사밖에 못 물어보고요. 얘는 가능 공사를 물어볼 때도 있고 불가능한 공사 물어볼 때도 있는데 주로 가짜 들어가는 공사 안 된다고 보시면 돼. 지금 말씀드리는 가요전선관이나 애자 공사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나온다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0번 갑시다.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전장의 길이가 15m이고요. 설계 하중이 7.8kN이래요. 이 지지물을 논이나 기타 지반이 약한 곳 이외에 기초안전율에 고려 없이 시설할 경우 그 묻히는 깊이는 기준보다 몇 cm 이상 더 시설하는가 이런 얘기지. 자, 이것도 좀 지운 다음에요. 지지물의 매설 깊이로 한꺼번에 좀 제가 정리토록 해보겠습니다. 몇 번이냐면 89번이네. 아니 90번이죠? 예. 헛게 보여. 예. 지지물에 뭐가 된다? 매설 깊이다. 세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자, 꼭 기억하자. 자, 첫 번째 조건은 설계 하중이 6.8kN 이하의 지지물을 말합니다. 무게로 따지면 700kg 이하가 되고요.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요걸 기억하세요. 자, 기본적으로 얘가 기본이에요. 이 경우에는 15m 이하인 지지물은 이럴 때에는 자신의 길이에 얼마 이상 묻어준다? 6분의 1 이상을 매설해줘 라는 얘기죠. 두 번째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2.5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 여기서는요. 16을 초과하고 20까지. 16을 초과한다는 얘기는 17에서 20까지인데 걔가 2.8이에요. 근데 이거 버리자 이거지.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약간 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 버려. 자, 그러면 자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 9.8kN 이하가 됩니다. 이 조건은 6.8을 초과하고 9.8 이하다 이런 얘기지. 무게로 따지면 1000kg 이하가 되죠. 이때는요. 이 계산한 값에 얼마? 0.3m 가산해 줍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무조건 얼마가 된다? 2.8m로 고정적입니다. 20m까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14.72kN이 돼요. 무게로 따지면 1500이 되겠고요.
뭐 이거는 뭐 자, 이럴 때에는 15m 이하일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요 경우에 얼마? 0.5m 가산해 주고요. 그러면은 이때는 얼마야? 3.0m가 돼. 그쵸? 단 19, 20m인 지지물에 한해서만 3.2가 됩니다. 네, 요렇게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부분은 버리고 들어가자고요. 저 부분이 잘 나와서 뭔가 영향을 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죠. 네. 자, 갑시다. 90번. 철근 콘크리트 줄로서 전장의, 지지물의 길이죠. 전장이 15m고요. 설계 하중이 7.8이래요. 그러면 이거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합니다. 얘는 6.8 이하의 것을 얘기하죠. 자, 이때, 이 지지물을 놓은 기타 집안이 약한 곳 이외에 시설할 때, 시설할 경우 그 묻히는 깊이는 기준보다 얼마? 지금 뭐야? 이 기준보다 얼마? 0.3m 더 가산해 준다며. 몇 번이에요? 2번. 자, 그 다음에 90 몇 번이냐면 1번을 보겠습니다. 네, 가공전선로에 그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질 경우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은 일반적인 경우 얼마 이상인가? 자, 이것도 지워볼게요. 지지물의 안전율과 관련된 테마예요. 어이! 2015년도인데 이게 지워졌다! (91번이죠) 2000 네. 어이 뭐야 91번. 자, 지지물의 안전율이 됩니다. 2015년도 때 뭐였지? 예. 지지물의 안전율. 예. 자, 첫 번째가 무슨 안전율이 되냐면 기초 안전율이라 합니다. 무슨 안전율? 어이구, 기초 안전율.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이 기초 안전율은 뭐냐면요. 지지물의 특정 하중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그냥 지지물의 하중만 가해질 때 고려되는 안전율이라고 합니다.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라고 한다? 2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안전율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이 용어를 줍니다. 네, 지금 이 문제가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말씀드렸죠. 하중만 가해질 때 그 고려되는 기초안전율은 일반적인 경우 얼마? 2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91번은 일단 정답을 쓴 다음에 4번이네요. 또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단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철탑의 안전율을 물어봐요.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철탑의 안전율은 얼마가 되냐면 1.33 이상이 되고요.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상시 상정 하중은 무엇을 고려한 하중이네요. 바로 풍압 하중을 고려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하중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야. 전선의 자중이라는 게 있고 빙설의 하중이라는 게 있고 풍압 하중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상시 상정 하중에 종류가 아닌 것으로 물어봐요. 네, 여기서 이 이상시 상정 하중은 아주 이상한 얘기만 나와요. 저기 뭐야 무슨 지락에 의한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이거 물어볼 때 종류가 아닌 건데 이 좌굴 하중이 정답입니다. 이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이 뜻을 물어보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해 주세요. 철탑의 이제 직각 방향으로 부는 바람과 전선로 방향으로 부는 바람 중 더 큰 하중을 고려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철탑의 좌우로 부는 바람과 상하로 부는 바람 중에
더 큰 하중을 고려한 하중을 이상시 상정 하중이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요렇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이죠. 도로나 주차장 또는 조형물에 이제 조형제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열장치에 발열선에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92번은요, 좀 요거 요렇게 해볼게요. 도로의 전열이나, 같아요. 전기 온상. 도로의 전열이나 전기 온상 설비와 같은 내용인데, 지금 이 문제처럼 우리는, 이건 정리하지 마세요.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무조건 300이잖아, 이거는. 그쵸? 예. 근데 이 도로의 전열장치, 뭐예요? 겨울철에 눈이 내려갔고요. 그 도로가 빙판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열선을 미리 깔아두었다가 눈이 많이 내렸을 때 거기에 어떤 이 도로 부분이 얼었을 때 사고를 피하려고 저희가 히터를 이제 작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설비를 도로의 전열이다라고 보시고요. 전기 온상기는 이제 식물을 재배하는 거 있죠. 예, 그러한 장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발열선의 온도를 물어봐요. 발열선의 온도를 물어보면 우리는 무조건 몇 도냐면 80도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발열선의 온도 나오면 무조건 몇 도다? 80도가 정답이다. 같이 기억하자. 그래서 92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이제 뭐예요? 이거 대지전압이니까 4번이죠. 쉬운 문제예요. 자, 이제 이제 3번 보겠습니다. 66kV 에 사용되는 변압기를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울타리 담등을 설치하여 시설할 경우, 이 말이 포인트지.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충전부까지의 거리의 합계 거리죠. 자, 요거는 이제 발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시설 기준을 말하겠습니다. 발전소, 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시설 기준이다. 몇 번이다? 93번. 발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시설이다. 발전소나 변전소 또는 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은요, 취급자 이외에 다른 자가 들어가질 못하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울타리를 설계하죠. 내지 담등을. 첫 번째가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울타리 담등의 최소 높이를 물어봐요. 얼마가 된다? 2m 이상이 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가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지표 하단 사이 간격이 있다면, 이 지표 하단 사이의 간격은 이 몇 메타? 0.15m 이하로 제한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지금 이 문제.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충전부까지의 거리. 이 충전부는 말 그대로 그 기계기구와요, 전선이 연결되는 부분,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 그러면, 자, 1번이 35kV 이하의 것이라면, 이게 뭔 얘기야? 내가 취급하고자 하는 그 발전소나 변전소의 기계기구의 전압이 35kV 이하라면,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의 합계값은 얼마 이상이 나와야 된다? 5m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울타리 담등의 높이는 A라는 값이 되고요, 충전부까지의 거리는 B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뭔 얘기냐? 예를 들어서 대지면을 기점으로요, 울타리의 높이가 얼마다? A라는 높이랐다면, 이 울타리를 기점으로요,
그 장비가 있는 그 장비까지의 거리를 B라 보는 거죠. 충전부까지의 거리라 보시면 돼. 요 이제 뭐 변전소란 변압기겠죠. 이 변압기가 35kV 이하라면 A 플러스 B의 합계가 얼마 이상 나와야 된다? 5m 이상 나와야 된다. 두 번째가 160kV 이하의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는 뭐가 된다? 6m 이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1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에다가요 단수 잡아주시면 돼. 단수에다가 0.12m 잡아주셔갖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럼 갑시다. 66kV잖아요.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충전부까지 합계 거리 물어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조건에 준하죠. 66kV는 35를 초과하면서 160 이하니까 양 부분의 합이 얼마? 6m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94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이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병종 풍합하중에 대한 풍합하중은 갑종 풍합하중에 대해서 몇 프로를 기초로 계산하는가? 94번인데요. 병종 풍합하중이네요. 자, 일단 이 병종 풍합하중은 갑종 풍합하중에 50%를 적용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해결해요. 잡종이라. 잡종이 아니라 갑종이죠. 예. 갑종 통합하중. 좁아갖고 갑종에 50%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병종 풍합하중은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가 전압이 얼마 이하가 돼야 되냐면 35kV 이하가 돼야 됩니다. 요거 갖고도 이제 문제화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병종 풍합하중은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여기서 이미 해설이 되죠. 병종 풍합하중 적용 시 갑종에 몇 프로 적용해 준다? 바로 50% 적용해 준다. 94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5번 보자. 저하 목내 배선의 시설 이제 시행 공사 중 틀린 거예요. 예. 일단은 이제 이 문제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답이 되는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할게요. 틀린 거죠. 1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서는 절연전선을 썼대요. 일단 알겠습니다. 2번. 일단 확실히 알아야 돼. 합성수지관은 내부의 접속점. 다른 것도 다 똑같아. 만들면 두지 않고. 3번. 가요전선관은 우리 전기는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일 것입니다. 맞아요. 4번.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전압이 440V인 금속관에는 반드시 접질해야죠. 이거는 400V 이하도 접질해줘야 돼. 그래서 95번은 뭐가 되냐면 금속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앞으로는 접질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이는 접질을 해야죠.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내부에 넣을 수 있는 전선의 단면적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내부 전선의 단면적은 얼마? 10 스퀘어 이하가 되고요. 다 부서지네. 2번이 지금 합성수지관처럼 위에 이제 문제에 나온 것처럼 얘도 똑같아요. 내부의 접속점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 놈은 이제 콘크리트의 매설 또는 매입되는 금속관의 두께에 대하여 시험 문제가 하는데요. 얼마가 되냐면 1.2mm가 됩니다. 네,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95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96번이죠. 라스트 문제.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이죠. 자, 96번은 제가, 케이블 트레이와 관련된 문제네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 트레이다 이런 얘기죠. 주로 이제 그 전기실이나 EPS실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다리 형태의 모양의 특정 시설물에 전선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설비를 저희는 뭐라고 한다? 케이블 트레이 설비라고 하죠. 예. 자, 그러면 요것도요. 이것이 금속성 재료라면 뭘 해야죠? 접지를 하는 거죠. 네. 자, 첫 번째가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잘 물어봐요. 얼마가 되냐면 1.5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두 번째가요. 이 난연성 재료여야 돼. 세 번째가 종류가 아닌 것으로 물어봅니다.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가 아닌 것은 바로 뭐가 된다? 통풍 밀폐형이 됩니다. 요 세 가지 형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접지 부분은 아무튼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96번은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이죠. 얼마가 자,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은 얼마라고 그랬지? 1.5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1번으로 볼 수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쵸?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5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는데요.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내려가나? 자, 81번 애자공사에 대한 시설인데요. 무조건 봐야죠. 자, 82번 지중관로인데 지뢰는 안 된다고 했었죠. 지중레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관이랑 가스관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 매설지선이라는 말이 있으면 안 돼. 자, 방전등용 안전기는 이제 관등회로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84번 가공전선의 지표성 높이 꼭 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85번 요거 이제 그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테마를 기억하시기보단 저 개인적으로는 22,900V 가공전선과 지지물과 이격거리 요거 하나만 보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표를 기억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출제 빈도가 그놈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 뭐 좀 이쪽에서 점수를 따시고 싶은 분들은 표를 기억해 주시고요. 86번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87번 전기 울타리 무조건 해야죠. 88번 전선의 접속 방법인데 20% 이상 감소, 80% 이상 유지만 기억합시다. 89번 이제 이 분진에 관련된 얘기죠. 가연성 분진과 폭연성 분진 같이 기억해야 되고요. 90번 그 지지물의 매설 깊이죠. 합시다. 91번 뭐 이제 지지물의 안전율이죠. 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2번 도로와 전열 내지 전기 온상 설비를 묶어갖고 발열선의 온도 하나 좀 특이사항 말씀드렸죠. 기억해 주시고 93번 울타리 담등의 이제 시설 기준이 있었죠. 세 가지 정리해드린 거 꼭 기억하자. 그 다음에 94번 풍압하중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병중 풍압하중은 갑종에 50% 적용하며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로서 35kV 이하 같이 기억하자. 95번 이제 요거는 뭐 이제 금속관에 대한 부분이 답이 되는데요. 어쨌든 자, 그다음에 96번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대한 그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5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는데요. 제가 항상 외적으로 이제 버리자는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제 답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안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외적으로 제가 별도로 정리해드렸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이 테마를 같이 기억하면서 모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반영이 되면서 반영되는 부분이 한꺼번에 이제 다 이제 한 회에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많이 나와봐야 이제 정말 많이 나오면 두세 문제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해서 2015년도 1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015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다음 회차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